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워드 2016.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A형, 차트 작성과 수식 입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문제 2번에 해당하는 차트 작성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문제 1번에 해당하는 스타일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2번과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 2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표까지만 작성을 했는데 표만 작성하고 이번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문제는 표의 내용의 일부 데이터를 활용한 차트 데이터까지. 그래서 문제 2번은 표와 차트에 해당하는 문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3번은 수식을 작성하는 문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 2번과 문제 3번에 대해서 이어서 작업을 하는 형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일단 먼저 보면 차트에 대한 조건이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차트 조건 1번과 2번은 실질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런 차트를 삽입해라 라는 데이터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조건을 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의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트의 데이터를 따로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표 내용에 있는 일부 데이터를 복사해서 작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보니까 표 내용에서 2015, 2016, 2017년의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아하니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작업할 게 기출문제 A형 차트 작성과 수식 입력 완성 파일이 될 텐데 자, 여기서 보면 2015년 데이터부터 2017년 데이터까지 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음영색을 설정한 부분을 범위 잡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 조건 1번이 의미하는 것은 음영색을 지정한 범위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하자. 이러한 의미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로 막대 또는 세로 막대 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문제는 가로, 세로, 막대형으로 출제가 되어졌고 추후에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차트 선택만 잘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차트를 삽입하는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작성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차트 삽입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될 텐데요. 자, 일단은 표 다음 부분에 커서를 위치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삽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면 차트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해 주게 되면 차트 삽입이라고 하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세로 막대형 또는 가로 막대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에 가장 먼저 있는 차트 형태가 묶은 막대형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옆에 뭐 누적이라든가 이렇게 3차원 형태로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 있는 묶은 막대형 상태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트에 대한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 해주시게 되면 차트에 대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의 차트라는 항목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1번 조건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 내용에서 활동벌 2016, 2016, 2015, 2017의 값을 가져올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활동 데이터부터 진로 동아리 2017년 데이터까지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C가 복사죠. 그래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비어있는 칸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붙여넣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계열과 항목에 대한 부분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열은 총 우리가 4개의 계열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열은 하나 증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항목의 경우 하나, 둘, 셋, 3개의 항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목은 하나 감소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항목 4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용 지우기 해주시고요. 자, A1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서 두 번째 있는 주변 서식에 맞추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하는 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차트 안에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표와 차트의 크기를 동일하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목에 대한 설정 그리고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3번, 4번 순서로 하게 되면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을 하려면 이미 제목에 대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글꼴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체 글꼴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목 글꼴을 설정을 하게 되면 다시 제목의 전체 글꼴을 또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글꼴을 설정할 때는 전체 글꼴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차트 제목을 설정하는 단계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설정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데이터에 대해 굴림, 보통 10포인트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를 굴림. 자, 그리고 글자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포인트라고 명시해서 모든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별도로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글자 서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별도의 글자 서식이 이렇게 불 들어온 게 없죠. 따라서 굴림 보통 10포인트 그러니까 굴림과 10포인트만 하면 보통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니까 건너뛰고 작업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목 글꼴에 대해 설정을 하고자 하는데 자, 제목에 대해서 진로 활동별 참여 현황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진로 활동별 참여 현황.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모두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굴림, 굵기, 12포인트, 테두리를 설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굴림, 자, 12포인트 글자 크기가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굵게 버튼을 눌러서
제목 글꼴을 굵게 표시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윤곽선에 들어 있어서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차트에 대한 제목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설정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 제목과 범례에 대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세로값 축에 단위명이라고 하는 축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 자, 우선 해당하는 차트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차트에 대한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 디자인 항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차트 요소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축 제목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세로 형태의 축 제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세로 축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 제목에 대한 내용으로 단위 한 칸 띄어쓰고 콜론 한 칸 띄어쓰고 명 가로 닫고 이렇게 입력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단위 명 이렇게 입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하기 위해서 클릭해 주시고 차트 도구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해당하는 부분에 속성 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트 옵션이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레이아웃 및 속성이라는 창이 표시가 되죠. 클릭. 그 다음 텍스트에 대한 방향에 대해 우리는 가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값을 적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2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되는 값의 범위가 200씩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축에 대해서 범위가 잘못 설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세로값 축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제일 하단에 축 서식이란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최대값에 대한 축이 1400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대값의 항목을 1400으로 수정을 해주면 해당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값이 200만큼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값이 뭐 500만큼 500은 안 되겠다. 300만큼 커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 단위를 300으로 해주게 되면 300마다 값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정을 눌러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출력 형태를 보았을 때 만약 데이터 값이 1000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반대로 출력 형태에는 1000단위 구분 기호가 없지만 내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1000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는 항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보면 범주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여기서 숫자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1000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본값으로 되돌리겠다 라고 하면 일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표시 형식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적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범례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범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색깔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례가 없으면 이 파란 색깔 데이터, 주황 색깔 데이터, 회색, 노른자색 데이터가 각각이 어떠한 데이터를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다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색깔별로 파란 색깔 데이터가 진로 탐색이구나. 그리고 노란 색깔 데이터, 노른자색 데이터가 진로 동아리에 해당하는 데이터구나 라는 것을 범례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범례는 차트 하단에 삽입이 되게 되는데 해당하는 차트에 대해서 범례를 오른쪽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차트 바깥쪽에 테두리, 경계선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범례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제일 하단에 범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범례 위치를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범례가 오른쪽으로 표기가 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윤곽선이 표시가 되고요. 자, 윤곽선의 테두리를 검정 텍스트 1로 해주게 되면 바깥쪽에 테두리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를 이왕 설정했으니까 나머지 테두리도 동일하게 설정을 할 건데요. 여기 세로값 축에 있는 테두리도 검정으로 설정되어 있고 가로 항목 축에 대해서도 검은색 테두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역시 검정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선 해당하는 차트 세로값 축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윤곽선이 있고 여기서 검정으로 하게 되면 해당하는 선이 검정색으로 설정이 되고요. 자, 하단에 있는 이 부분 가로 항목 축에 대해서도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윤곽선에 대해서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차트 영역에 대해서도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윤곽선 검은색으로 이렇게 세팅을 적용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눈금선이 출력 형태를 보았을 때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눈금선을 삭제하기 위해서 세로값 축에 해당하는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델키,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눈금선이 지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금선 삭제까지 완료를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파일 저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 있는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스타일을 작성하는 문제고 2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바로 표 그리고 차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식 입력에 대해서 같이 함께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수식 입력 데이터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부분에다가 가로 1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한 칸 띄어쓰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삽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자, 수식 기호를 넣기 위해 기호에 있는 수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수식을 삽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떠한 연산자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기호를 놓고 싶다. 다시 말해 곱셈 기호를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알파벳 X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알파벳 X를 입력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게 표시가 돼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곱하기 기호가 표기되어 있다라고 하면 알파벳 X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보면 기호에 정확하게 곱하기 기호라고 하는 게 있죠. 해당하는 기호를 삽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기호를 삽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세히 버튼을 눌렀을 때 등호 표시. 근데 뭐 등호 같은 경우는 우리 키보드에 있는 이꼴 표시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등호 같은 것도 많이 넣을 것이고, 이와 같은 연산자 표시들도 많이 넣겠죠. 이렇게 다양한 표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뭐 파이 같은 표시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그리스 문자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 그리스 소문자와 대문자에 대한 것도 입력할 수 있고, 그 밖에 뭐 연산자라든가 아니면 화살표 등 다양한 형태의 수학 연산자 기호를 삽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수에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분수를 삽입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첨자, 첨자라고 하는 게 원래 글꼴의 4분의 1 사이즈로 삽입하는 걸 첨자라고 하는데요. 자, 위첨자, 아래 첨자인데, 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첨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첨자만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래 기호를 삽입할 수 있는 표시도 같이 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첨자가 있는 게 있다면 뜬금없이 위첨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첨자를 넣게 되면 이렇게 큰 네모 박스와 조그마한 네모 박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네모 박스에 T라고 입력하고 조그마한 네모 박스에 E라고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호, 말 그대로 루트 표시를 넣는 거고요. 근의 공식도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분 표시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하단에서 미분 기호들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시그마 기호, 뭐 예를 들어서 총합이라든가 곱과 공급, 그리고 합집합과 교집합 데이터에 대해서도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괄호 표시라든가 함수, 그리고 악센트, 극한 로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수식 기호를 같이 함께 삽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적분을 삽입해 볼 건데요. 적분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적분 두 번째 표시가 표기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글꼴이 지금 영어 글꼴로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변경을 하고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적분 표시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살짝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우리 그냥 저장하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고요. 만약에 수식이 잘못 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처럼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다가는 3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는 0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분수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에서 상하형 분수 클릭을 해주시고 6, 그 다음 첨자에 들어가서 위첨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T, 다시 T, 위첨자 2, 그리고 하단엔 5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18T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오른쪽으로 빠져나와서 DT 이꼴 1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탭을 한 2번, 3번 정도 눌러서 가로 2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삽입에 들어가서 기호, 수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2 이꼴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자, 근호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제곱근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수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상하형 분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대문자 GM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는 R이라고 입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분수 클릭을 해주시고요. R, 여기서 위첨자로 해야겠네요. 바로 첨자에 들어가서 위첨자 해주시고 R, 위첨자 3, 그리고 밑에다가는 하단에는 다시 한번 위첨자 클릭을 해서 T, 위첨자 2라고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꼴 다시 한번 분수 클릭을 해주시고요. 대문자 GM 그리고 4 파이 표시를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이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위첨자로 해야겠네요. 위첨자로 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파이 그리고 위첨자 2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리기 도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